자, 집합의 연산 한번 공부해 볼게. 첫 번째 제목이 뭐니? 합집합이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연산을 배우는 거니까 이런 연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스타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어떤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을 때 그림으로 생각하면은 합집합은 어딜 뜻하는 거냐면 여기 전체를 합집합이라고 얘기해. 동시에 같이 정리할 건데 교집합도 정리해버릴까? 교집합, 합집합과 교집합. 교집합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디 부분을 얘기하냐면 A집합이 있고 이렇게 B집합이 있으면은 A와 B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교집합이라고 얘기한다. 대표적인 연산, 합집합, 교집합 이야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집합이 1, 2, 3, 4라고 하고 B집합이 1, 3, 5, 7이라고 하면은 얘를 이 벤다이어그램에다가 잘 채워 넣어 보면은 어때? 1이랑 3, 1이랑 3 걔네들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1이랑 3은 어디다 채워야 되냐면 여기다 채워야 되지. 1, 4 여기다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잘 맞춰서 채워줘야겠는데 2랑 4 같은 경우에는 A 쪽에만 있잖아. 그치? 그래서 1, 3 말고 A 쪽에 A 안쪽에 1, 3 있는 쪽으로 겹쳐지는 부분 말고 여기다가 뭐랑 뭘 집어넣는데 2랑 4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아니? 그래서 여기 밑에서 집어넣을까? 2랑 4. 그 다음에 5랑 7은 어디다 집어넣는데 B 쪽에 있죠? B 쪽에. 그래서 B에 속하긴 하지만 A랑 겹쳐지지 않도록 5랑 7 이렇게 적어줘야 되지. 그래서 합집합 부분은 여기 전체 다니까 A 합집합 B, A와 B를 합하는 건 어떻게 된다? 1, 2, 3, 4, 5, 7 전체를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합집합 기호는 A 캡이 아니라 컵, A 컵,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7 1, 2, 3, 4, 5, 7 이렇게. 내가 방금 얘를 뭐라고 읽었냐면 컵이라고 읽었어. 그래서 컵이 어떻게 생겼냐? 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컵. 그치? 마시는 컵. 컵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따서 이렇게 컵이라고 읽는 거고. 그래서 둘이 합쳤어 만세! 이렇게 부르는 거지. 합쳤어 만세. 뭔 소리 하는 거지, 선생님? 미안. 어쨌든 그냥 외워야 되는 기호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그냥 더하기라고 읽는 거 아니잖아. 그치? 초등학교 때 이렇게 쓰면 더하기야. 그래서 1이랑 3을 더하면 그 결과가 4가 돼.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처럼 얘도 합집합의 새로운 기호다. 그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다. 괜찮지? 마찬가지로 이제 교집합도 기호가 있는데 A 교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A 교집합 B 얘는 뭐라고 했냐면 캡이라고 해요. 캡모자 알지? 여기 사람 얼굴 캡모자 있잖아. 캡모자 캡모자 부분에서 어디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따왔다고 생각하면 돼. A 캡 B C A P 그렇게 있는데 그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간 겹쳐지는 부분 어디야? 발을 같이 걸쳤다. 그냥 양쪽 발을 같이 걸쳤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발을 같이 걸쳤다 해가지고 겹쳐지는 부분 1이랑 3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다들 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근데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정의 부분이야. 합집합의 정의, 이거 교집합의 정의 부분. 이거 좀 신경 써서 당연히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거든. 저기 디테일이지. 그래서 집합 관찰의 제1순서, 집합 관찰의 제1순서 뭐였냐?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무엇인가? 잘 따라와봐. 집중해봐. 집합 관찰의 제1순서, 집합 관찰의 제1순서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무엇인가? A 합집합 B라는 그 새로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무엇인가? 얘네들인데 걔네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냐면은 A 합집합 B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A 합집합 B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A의 원소가 되더라도 원소가 되고 B의 원소가 되더라도 원소가 돼. 즉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가 되면 걔는 집합 A 합집합 B의 원소가 돼. A 합집합 B의 원소들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가 되면 A 합집합 B의 원소가 된다. S? 그래서 이 정의는 당연히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고 그럼 교집합도 바로 하자. A
교집합 B. 얘는 A 교집합 B의 원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A의 원소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가 되어야 동시에 앞으로 동시에라는 멘트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그리고라고 바뀔 거야. 그리고라고 바뀔 거야. 거의 대부분. 그래서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그리고 B의 원소도 되어야 한다. 그럴 때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원소들은 A의 원소이고 그리고 B의 원소여야 해.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정의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디테일인 거야. 이제 정의. 그리고 둘이 좀 비교가 되죠? 합집합은 또는 집합이에요. 합집합은 또는 집합. 그리고 교집합은 그리고 집합. 교집합은 그리고 집합.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공부를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서로소 이야기인데 일단 정의를 빨리 얘기하면은 교집합이 공집합. 따라해볼래? 시작. 교집합이 공집합.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 뭐라고? 시작. 교집합이 공집합. 한 번 더. 시작. 교집합이 공집합. 시작. 뭐라고? 그치? 뭐라고? 그치? 교집합이 공집합. 시작. 교집합이 공집합. 시작. 교집합이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 한 번만 더. 시작. 교집합이 공집합. 두 번만 더 해볼까? 시작. 교집합이 공집합. 시작. 교집합이 공집합.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 할 수 있지? 한 번만 더. 시작. 오케이. 그치? 교집합이 공집합. 이렇게 외워줘야 돼. 서로서는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 뭐냐면은 이게 정의야. 말 그대로 이게 정의야. 교집합.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소다. 집합 A와 B가 서로소다. 라는 멘트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A집합과 B집합이 만나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서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네 번째 전체 집합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가장 큰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 집합. 보통 이제 universal 알파벳이 맞는지 모르겠어. version set. 검색해봐 알겠지? 전체 집합. 그래서 전체 집합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U자를 이렇게 쓴다. 전체 집합 U 이렇게 쓴다라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네 번째 이제 여집합이 다섯 번째 여집합이죠. 다섯 번째 여집합. 여는 이제 뭐냐면 남을 여야 남을 여. 남다 여. 남을 여. 어떻게 쓰는지 몰라. 남을 여.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의 집합이 있다. 이게 전체 집합은 보통 이렇게 쓰거든. 전체의 집합. 전체의 집합이 있고 그 전체 집합 안에 우리가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 1, 2, 3, 4, 10까지 자연수. 그리고 A집합은 어떻게 할까? 10의 약수 1, 2, 5, 10 이렇게 되면은 A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1, 2, 5, 10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전체 집합에서 A집합을 제외한 부분이 어떻게 돼? 1, 2, 5, 10 제외하면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전체 집합 안에 원소 몇 개 들어갔어? 1, 2, 3, 4, 5, 6, 7, 8, 9, 10 몇 개 다 들어갔지? 그치?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근데 그 중에 어디 부분? A집합을 표시하고 남아있는 부분 A집합을 표시하고 남아있는 부분 해가지고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어떻게 기억을 쓰냐면은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어디 부분? A집합을 표시하고 남아있는 부분 어떻게 돼? 3, 4, 6, 7, 8, 9 이렇게 쓴다. 요거 C는 컴플리먼트야. 컴플리먼트 영어. 컴플리먼트. 이건 칭찬이잖아. 이지 그지? 컴플리먼트. 자, 컴플리먼트. 보충을
남은 것 뭐 이런 뜻이죠. 보충물 뭐 이런 거 컴플리먼트에서의 C. 그래서 그 C자를 따가지고 A 위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러면 A를 쓰고 남은 것들의 집합. A를 쓰고 남은 것들의 집합. 정의도 당연히 알아야 돼. 정의도 알아야 돼.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지. A의 여집합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그 여집합의 원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봐봐. 일단은 전체 집합의 원소이긴 해야 돼. 그래서 A의 여집합의 원소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돼. 그런데 A 집합의 원소가 되면 안 돼. A 집합의 원소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1, 2, 50은 A 여집합의 원소가 되면은 안 돼. 그래서 그 원소는 A 집합의 원소로는 구성이 되지 않았어요.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A 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들의 모임. 그거를 뭐라 한다? A의 여집합이라 한다. 당연히 이것도 엄청 중요한 표현이에요. 엄청 중요한 표현이니까 당연히 아셔야겠다. 괜찮니? 그러면은 그 전체 집합과 여집합을 콜라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질,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되는데 성질.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 이 전체 집합에서 여집합, 전체 집합에서 바깥에 거 얘는 아무것도 없다. 공집합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A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 A 여집합은 이거지. 근데 그거의 여집합은 반대로 다시 A가 되겠지. 여집합의 여집합. 그래서 얘는 다시 그냥 그대로 A가 된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된다. 기본 세팅이 알겠지? 이 정도? 그래서 여집합에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야. 여집합은 어떤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좋냐면은 아니다 집합, 그러니까 A의 원소가 아니다 집합,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줘야 된다는 거야. 아까 전에 했지? 합집합은 또는 집합, 교집합은 그리고 집합, 그리고 여집합은 아니다 집합. 이거 되게 중요한 느낌이야. 합집합은 또는 집합, 교집합은 그리고 집합, 그리고 여집합은 아니다 집합, 그지? 이런 느낌도 상당히 중요한 느낌이니까 꼭 챙겨가 줬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다음 차집합은 뭐냐면은 뺄셈 같은 건데 완벽히 뺄셈은 아니고 이런 느낌인 거야.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져갈까? A 집합이 1, 2, 3, 4고 그 다음에 B 집합이 1, 3, 5, 7이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어. 그때 1하고 3 여기 쓰고, 그리고 2하고 4 여기 쓰고, 그 다음에 5하고 7 이렇게 쓰면 1, 2, 3, 4, 5, 7 이렇게 다 적혀졌네. 아니? 이렇게 그려졌을 때 나는 요거 하고 싶은 거야. A 빼기 B는 뭐지? 그러니까 A에서 B의 원소인 부분을 제외시켜, 이런 뜻이야. 다시 A 집합에서 B의 원소인 부분 어디야? 여기지. 여기를 제외시켜, 이런 느낌이야. A 집합에서 B의 원소인 부분을 제외시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결과는 뭐가 남아? 2랑 4가 남는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그 느낌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했냐면은 A에서 어디 부분을 제외시켰어? 여기 부분을 제외시켰어. 근데 저 파란 부분이 뭐야? A랑 B의 교집합이지?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제외시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일단 차집합이다. 저런 느낌. 저 느낌도 되게 중요한 느낌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B 차집합 A 더하면 어떻게 볼까? B 차집합 A. B에서 어디? 여기 B쪽 부분에서 A의 원소가 되는 부분 제외시켜. 그럼 남는 건 뭐야? 5랑 7이 남지? 5랑 7이 남는다. 근데 여전히 얘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B에서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제외시켜주면 된다 하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쌤은 뭐라고 하냐면 약간 파인애플 느낌이다. 뭔 말이지? 여기만 잘 봐봐. A 차집합 B 부분 여기잖아. 그지? A 차집합 B 부분 여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 이렇게. 이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딱 파먹었다. 그래서 파인애플. 사과를 이렇게 파였다. 파인애플. 그 느낌을 이제 그 A 차집합 B의 느낌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정의도 엄청 중요한데, 정의를 한번 해보면은, 정의도 엄청 중요한데, A 차집합 B의 정의만 한번 해보자. A 차집합 B의 정의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A 차집합 B의 원소는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A 차집합 B의 원소들은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일단은 A의 원소여야 하는데 어때? B의 원소 되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그게 A의 원소여야 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B의 원소는 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아니 A의 원소여야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B의 원소는 되면 안 돼. 이게 A 차집합 B의 저 그림 속에서의 어떤 정의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집합은 뭐라고 했냐면 교집합이라고 했고 아니다 집합은 여집합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되게 중요한 또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 성질인가? 어쨌든 그 연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차집합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따라해볼까? 교집합, 공집합 이렇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교집합,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 AND가 교집합, 그리고 아니다가 여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그리고 집합, 교집합, 그리고 집합, 교집합. 아니다 집합, 여집합. 아니다 집합, 여집합.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뀐다.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차집합의 정. 이것도 엄청 중요하고. 아시겠죠? 네. 기본 세팅 여기까지 해서 집합 연산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으로 쭉 얘기해봤습니다. 부분집합 서로소 관계의 여러가지 표현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야. A랑 B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요. 구성이 A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할까?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표현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우리가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A는 B의 지금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제에서 대놓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너무 쉬운 문장을 주진 않는다는 거야.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A에서 B를 뺐더니 A에서 B를 뺐더니 이거 무슨 얘기야? 작은 거에서 큰 걸 뺐더니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 A의 원소 중에서 B의 원소인 걸 다 제외시켰더니 그러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공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런 문장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지금 A가 B에 포함되었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장을 보면서 그냥 A 빼기 B는 공집합이구나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라면 어떤 그림이어야 되지?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이런 느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저런 것들이 그냥 한 방에 떠올라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리고 차집합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었더라? 차집합의 정의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가 아니다. 그지?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가 아니다.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는 다른 말로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B의 원소가 아니다 집합은 여집합은 여전히 공집합이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다시 그림 보자. B가 여기 있고 그리고 A가 여기 있어. 그럼 이때 A와 B의 합집합은 어떻게 되니? A와 B의 합집합 A 합집합 B. 이럴 때 A 합집합 B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모양, 땅콩 형태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땅콩 형태의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일 때는 A 합집합 B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A 합집합 B가 둘이 서 있을 때 그냥 B가 되지. 그러니까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교집합 연산도 해볼까? A 교집합 B. 이때는 A와 B의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A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뭔가 그 연산을 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뭔가 특이 케이스라는 거야. 특이 케이스. 근데 그 특이 케이스가
이런 거 어떤 포함 관계가 있는 그런 특이 케이스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마치 이런 거지.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주는 거야. x하고 a의 포함 관계가 이렇대. 포함 관계가 아니라 x랑 a를 교집합했더니 그 결과가 x가 됐대. 그럼 너희들은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x하고 a가 했더니 연산을 했더니 뭔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왔네. 그럼 뭔가 특이 케이스인데 그 특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일까를 머릿속으로 짱으로 그리는 거지. 둘이 교집합했을 때 겹쳐지는 게 x가 되는 그림은 이 그림이겠구나. 그러면은 이런 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x가 a에 포함되어 있다. x가 a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거든?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런 것도 가능해. 어떤 느낌? 이거를 A하고 B 자리를 바꾸면은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고 아니다라는 걸로도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B가 이쪽으로 가고 A가 이쪽으로 가. 그럼 B하고 A가 이쪽으로 가. 이게 바뀌었어?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 이것도 그냥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은데 전체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A랑 B의 관계가 B가 여기 있고 A가 이렇게 있어라. 그러면은 B의 여집합은 어디야? B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쪽. 이거 B의 여집합이잖아. 근데 A의 여집합은 어디니? A의 여집합은 어때? 파란 부분을 저 빨간 부분이 포함하고 있는 게 보여요? 파란 부분이 빨간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니? 그치? 이렇게 이게 둘이 자리를 바꾸면은 이게 아니다로 바뀌는구나. 여집합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느낌을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냐면 봐봐. A가 B에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은 공집합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작은 거야? B의 여집합이 작겠지? 작은 게 큰 거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그거는 여전히 공집합이다. 이런 느낌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자꾸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되냐면은 이런 식들을 그냥 이 식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식들이 나오면 가져야 되는 마인드셋은 알려줄게. 이러한 어떤 집합들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면 집합 사이에 식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식을 만족하는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상상하기, 알겠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상상하기. 벤 다이어그램도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인드도 좋죠. 이런 거는 작은 것 빼기 큰 것은 공집합. 작은 것 빼기 큰 것은 공집합이다. 작은 것 빼기 큰 게 공집합이다. 그러면 이 큰 거에 작은 게 지금 포함되어 있겠구나. 그런 마인드셋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 그냥 변형.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 이런 식의 어떤 변형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괜찮니? 더 있나? 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우리가 당연히 할 줄 알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 부분집합 관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식들을 막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도 나와. 복잡하게 나왔을 때도 뭔가 연산을 통해서 처리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멘트가 마지막에 처리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합집합이 B가 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합집합이 B가 되는 그림은 B랑 A가 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합집합이 B가 되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해서 포함 관계까지 마무리를 짓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 됐죠? 지금 부분집합 얘기 마무리했고 그러면은 서로소. 얘들아 서로소가 뭐였지?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 서로소가 뭐였더라고? 서로소 교집합이 공집합. 당연히 이 멘트는
A를 스쳐 지나가야 돼. 교집합이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 서로소. 그래서 최초로 시작되는 건 뭐야? A, B가 서로소다라고 하면은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여기서부터 스타트. 아니 해볼게요.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면은 또 어떤 얘기들이 가능할 것 같냐면은 A랑 B의 관계가 이런 관계야? A랑 B의 관계가 이런 관계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A에서 B를 빼봐. A에서 B를 뺀다는 것은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가 아닌 거지. 근데 A 속에는 B의 원소인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A 빼기 B의 느낌을 어떤 느낌으로 가져간다고 했냐면은 이런 그림일 때 이 부분이라 했잖아.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은 A 교집합 B 부분을 이렇게 제외하는 느낌인데 이 상황에서는 A랑 B의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빠질 게 없는 거야. A에서 B를 뺐는데 둘이 서로소다 보니까 A에서 빼먹을 게 없는 거라고. 그래서 결과가 뭐가 된다? A가 된다. 그래서 이게 서로소에서 우리가 서로소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 A 빼기 B가 A. 그러니까 상상을 자꾸 해야지. 둘이 뺐는데 그 결과가 A가 돼서 뭔가 특이한데? 그럼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떤 그림이지? 이런 그림이구나. 그치? 이런 그림이구나. 둘이 뺐을 때 A가 되려면은 둘이 겹쳐지는 게 없어야겠구나. 그런 생각. 마찬가지 방식으로 B 빼기 A도 어떨까? B에서 A를 뺐는데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빠질 게 없지. 그러니까 B 빼기 A 또한 여전히 B가 되겠죠. 근데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변형이 가능하겠지? 어떤 식으로? 교집합, 여집합. 그래서 A, 교집합, B, 여집합은 A다. 교집합, 여집합 표현이 나오면 반대로 갈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갈 줄도 알아야 되고 양방향이 잘 왔다리 갔다리 돼야 된다. 얘도 바로 변형. B, 교집합, A, 여집합은 B가 된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또 어떤 것도 가능할 것 같냐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 교집합 그리고 B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B 자체를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게 공집합이다. 그냥 변형한 거야. 그러면 교집합, 여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A 차집합, B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을 때 공집합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포함관계를 또 얘기할 수 있다고. 어떻게? 작은 거에서 큰 걸 뺐다. B의 여집합이 A를 포함하고 있구나. 이렇게 작은 거에서 큰 걸 뺐구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 A가 지금 B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아니 근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B 교집합 A는 무슨 소리야? B 교집합 A는 공집합 이렇게 써볼 수도 있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 교집합을 B 교집합 A를 A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 B 빼기 A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작은 거에서 큰 걸 뺐다. A 여집합이 B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어떻게도 할 수 있다? A 여집합이 B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치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뭔가 이런 관계들이 나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라는 거지. 또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것도 자주 나오죠? 어떻게 하는 게 자주 나와? 그 양변 그 아니다 한다는 거야. 양변 아니다. 그럼 요거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아니다, 합집합, B가 아니다는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면 전체 집합. 이런 느낌으로. 그치?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 바꿔줘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너 아니다,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B가 아니다,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면은 전체 집합. 이런 느낌의 이야기도 자주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을 다 외우기는 조금 불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문제를 이제 많이 풀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머릿속에 한번 너희들이 쭉 이렇게 써나가는 건 해볼만 한 것 같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흰색에 이렇게 딱 적어놨지. 부분집합. 그럼 부분집합 관계 A가 B에 포함될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F 형제에다가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애초에 스타트 자체를 A가 이제 B에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은 공집합이 된다. 그래서 A 빼기 B는 공집합이다. 근데 차집합은 또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네? 이렇게 변형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지? 한번 써보고. 이런 경우에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되지? 한번 써보고. 이런 식의 연습은 좀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지. 서로소야. 그러면 서로소라는 멘트 한글로 이렇게 딱 A 표형제에다 써놓고 서로소 이렇게 한글로 써놓고 서로소일 때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 했어. 그래서 A교 B는 공집합이야. 그 다음에 이걸 만족시키는 식들은 뭐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직접 이걸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지. 그래서 그림 그려놓고 선생님이 이거 부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양변 부정하면은 A 합 B 근데 여집합 해주게 되면 그렇지 얘는 전체 집합이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어떤 것도 가능했더라. 아 둘이 빼는 것도 가능하지. 둘이 빼면 어떻게 돼? A 빼기 B는 A에서 B를 뺐는데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얘는 A에서 뺄 게 없어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A가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너희들이 그냥 A4 용지에다가 서로서라는 멘트 하나 적어놓고 쭉 적어보고 그리고 부분집합 포함관계 A가 B에 포함된다. 이런 거 하나 딱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뭐 이것저것 적어보고. 근데 봤을 때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이 못 떠올렸다.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달달달 막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선생님이 물음표.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어떤 관계의 식이 나올 때 그냥 그 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하면서 이런 포함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소 관계인지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다. 되겠죠?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대부분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그냥 벤 다이어그램 적당히 그려놓고 거기다가 여기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입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입력하기 쉬운 게 뭐야? A 교집합 B를 제일 입력하기 쉽네. 3, 4, 5 여기 가운데다가 먼저 여기 딱 입력을 해놓고 일단 중복이 되지 않게 여기다 써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A를 먼저 채워 넣는 게 좋겠다. 그치? 그래서 3, 4, 5 들어갔으니까 2, 6, 7은 여기 들어가야 돼. 2, 6, 7. 그럼 이제 A 합집합 B 여기 땅콩 안에 이 땅콩 안에 어떻게 해야 돼? 합집합 B 원소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합집합 B 원소 한번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이제 지금 6개 있으니까 2개만 더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은 1이 안 들어가 있네. 그리고 2, 3, 4, 5, 3, 4, 5, 6, 7, 6, 7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여기 8이 이쪽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만 채우고 나면은 집합 B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몇 개의 원소가 있어? 5개의 원소로 구성된 집합 B가 보이네. 그래서 집합 B는 어떻게 된다? 1, 3, 4, 5, 8 이렇게 써주면은 끝나겠다. 아시겠죠? 2-2번 문제 한번 보자. 문제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약간의 해석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네. 그래서 여전히 다들 어떻게 풀었을 것 같냐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원소들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면서 B 빼기 A를 구하는 걸 목적으로 했을 것 같고 일반적인 그림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특별한 상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치? 그래서 A, B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하나씩 메꿔보는 거지. A 교집합 B 들어가기 너무 쉽다.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변형이 살짝 필요할 것 같아. 교집합, 여집합이야. 교집합, 여집합. 어떻게 바꿔야 돼? 교집합, 여집합. 그렇지. A 빼기 B. A 빼기 B면 어디야? A에서 B를 뺀 부분. 그치? A에 포함되지만 B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 여기다가 뭘 써주면 되는 거야? D랑 2를 써주면 되겠다. D랑 2.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어렵지 않네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돼?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 땅콩 바깥쪽 부분. 이제 바깥쪽 부분. 바깥쪽 부분. 이 바깥쪽 부분에다가 A랑 H 갖다 쓰면 되네. 그래서 A랑 H는 여기 바깥에다 이렇게 써주자. A, H. 그럼 남은 건 뭐야? 전체 집합만 채우면 되겠네요. 전체 집합. 그럼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는 한번 세보는 게 좋아. 그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네. 지금 여기 또 몇 개 썼어? 4개 썼단 말이야. 다 썼나? 5개 썼네. A, H, E 5개 썼네. 그지? 그러면은 3개만 여기다 더 채우면 되는 거지. 남은 자리에다. 그지? 그래서 A, B가 없네요. B. 그 다음 C, D, E. A, B, C, D, E. F. 그 다음 G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H는 여기. 그지? 그 다음에 이제 B 빼기 A를 구하라고 했는데 B 빼기 A가 어디야? 여기 있네. B 빼기 A. 그래서 B 빼기 A는 B랑 F랑
G다. 이런 느낌으로 벤 다이어그램에서 원소를 하나씩 채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됐죠? 필수예제 3번 한번 풀어보자. 일단은 너희들 스타트를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은 이런 느낌으로 했을 것 같아. 일단 그림을 그렸을 거야. A, B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원소들을 여기다 좀 채우려고 본 거지. A 빼기 B는 어디야? 여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O 하나를 갖다 쓰면은 A 원소 개수를 세보면 A가 원소 하나, 둘, 셋, 4개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 개의 원소를 써야 돼? 3개의 원소를 써야 돼. 3개의 원소를 써야 돼. 근데 보니까 B의 원소가 몇 개지? 3개란 말이야. 그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B 원소가 3개네. 그럼 이거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아니라 지금 이런 모양이어야 되겠구나. A 안에 이렇게 B가 포함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바꾸어서 바로 고민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O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원소가 뭐야? A에서 O 제외하고 요거 3개. 근데 그게 뭐랑 결과가 똑같다? 얘랑 결과가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요거 3개 2, 3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5 얘랑 4, a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a 요거 3개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야씨 초등학생들도 하겠다. 그지? 둘이 비교해가지고 둘이 셋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 a제곱 마이너스 5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얘네 둘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푸는 게 더 쉽겠냐? a제곱 마이너스 5를 4라고 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 둘 중에 누가 뭔지 모르겠지만 너는 2, 너는 3, 너는 3, 너는 2 이렇게 푸는 게 쉽겠냐? 나는 개인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5가 4라고 해서 푸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스타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5는 4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거고, 그렇게 해보니 a제곱이 9가 돼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다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a가 3일 때 a, b 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a가 마이너스 3일 때 a, b 집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런 그림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3일 때 라지 a 집합 어떻게 되는지 보자. a에다 3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2, 3, 5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5는 당연히 4라고 써있었으니까 이게 그냥 바로 4가 되는 거야. 아니 갖다 집어넣어봐. 여기다 a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어봐. 그럼 9 빼기 5니까 4 맞지? 그지? 다음 b 집합은 어떻게 되는지, a에다 3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4 그리고 여기 3 빼기 1이니까 2 그 다음 6 빼기 3이니까 3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림을 채워볼 수 있을까? 얘는 지금 a, b 이렇게 돼 있는데 밖에 5가 있고 그 다음에 2, 3, 4 2, 3, 4 여기 2, 3, 4가 들어가는 이런 모양으로서 OK네. 그래서 A는 3은 맞는 말.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3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A가 마이너스 3일 때 라지 A 집합은 여전히 어떻게 되냐면 2, 3, 5, 4가 돼요. 근데 라지 B 집합이 어떻게 되는가. 라지 B 집합이 4고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몇이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집합의 구성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뭐가 들어가? 4만 공통으로 들어가네. 그치? 4만 공통으로 들어가고 2, 3, 5는 이쪽으로 2, 3, 5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4랑 9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최초의 그 A 빼기 B가 5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림이 안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너는 안 돼요.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답은 뭐가 된다? 답은 A는 3이 됐다. A는 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4-1번 한번 해보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문제 최초에 나와 있는 조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은 포함 관계로 저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주진 않는다는 거야. 선생님 뭔 소리예요? 이거를 바꾸면 이렇게 바뀌거든.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둘이 자리 바꾸면서 아니다 라고 바꿀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리 바꾸면서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니다의 아니다는 그냥 원래 상태가 되니까 이게 자리 바꾸면서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 하는 그런 이야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그림상에서 1번 보기가 있네. 이제 1번 보기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야. 그치? 맞는 말. 그럼 이 그림상에서 1번부터 5번 보기 중에서 틀린 이야기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럼 저 그림 한번 그려놓고 시작해볼까? B가 A를 포함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은 저 그림상에서 A 합집합 B는 뭐가 되냐? A 합집합. 그치. B가 되지? 그래서 얘는 B가 돼. 그럼 B에서 B를 빼면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된다.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기 같은 거.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직접 해도 되는 거고 그냥 양변 아니다를 해도 돼. 양변 아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다를 바꾸면은 A가 되고 아니다를 바꾸면 교집합이 되고 얘는 B 여집합이 되지. 그리고 전체 집합이 아니다는 공집합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갈까? 그러면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면 봐봐. 이런 관계에서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은 공집합이 된다.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은 공집합이 된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교집합 관계. 그지? 이 그림 봐봐. 둘이 교집합 했을 때. A가 되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답은 5번이 되는데 5번이 왜 아닌지 보면은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공집합이라 했어. 그지? 그럼 작은 게 B 여집합이니까 B 여집합 빼기 A 여집합이 지금 공집합인 거야. 그림을 사실 이렇게 그려도 괜찮거든. 여집합 느낌을 살리지 말고 그냥 얘 따로 집합, 얘 따로 집합 느낌으로 가서 B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된다. A 여집합에 B 여집합이 포함된다. 이런 그림도 가능하긴 한 거거든. 그러면은 이 그림상에서 A 여집합에서 B 여집합을 빼면 뭐가 되냐면은 여기 부분이 돼. 그러니까 이게 공집합이 아니라 도넛이지, 그지? 도넛 모양이 되는 말이야. 그래서 공집합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문제 4-2번 한번 보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단 말이야. A랑 B가 서로서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당연히 교집합이 공집합. 그래서 A교 B는 공집합. 이건 이제 스타트인 거지. 그리고 그림도 하나 그려볼까? A랑 B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놓고 가는 거야. 기억부터. 그러면은 A에서 B를 빼. 그러면 A에서 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A가 된다. 기억 많은 얘기. 마찬가지로 니은 B에서 A를 빼. 그럼 B에서 뺄 게 있어 없어? 없네. 그럼 결과적으로 B가 된다. 맞는 얘기. 맞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디귿 교집합의 여집합이야. 그치? A랑 B를 교집합한 거에 여집합. 이거 양변 아니다는 거네. 그치? 양변 아니다는 거네. 그래서 요거 여집합. 그러면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이것도 맞는 얘기네.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건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 그림 속에서 A랑 B를 합집합하면 뭐가 되지? A가 된다? 너무 이상하다. A랑 B를 합집합하면 그냥 A랑 B를 합집합한 건데 A가 된다. 이거 틀린 얘기. 그러니까 A랑 B랑 합집합했을 때 A가 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이런 그림이지. 이런 그림일 때잖아. 그치? A랑 B랑 합집합이 됐을 때 이런 그림이지. 이 그림은 아니니까 이유는 아니다. 다음 A랑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 바로 생각하기 조금 까다롭지. 그래서 양변 아니다를 한번 해보자. 양변 아니다. 그럼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A 아니다.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여집합은 그대로 B로 바뀌고.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아니다는 공집합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자리 바꾸면서 B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교집합, 여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어?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좀 전에 했네. B 빼기 A는 뭐가 돼야 돼? 공집합이 아니라 B가 돼야 되잖아. 그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B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뭐로 온 거야? 아니다로 온 거지. 그럼 이게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거의 아니다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전체 집합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B의 여집합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B-A는 뭐야? 보니까 B-A. B-A는 지금 B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A랑 B가 서로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러면은 A와 B-A, 즉 B는 서로다.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답은 4개. 답은
답은 누구랑 누구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비읍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괜찮지? 필수예제 5번 한번 보도록 하자.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최종적으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a하고 b하고 그런 관계식이 좀 나와 있네. 그러면은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A 교집합 X가 결과적으로 X가 되는데, 그러면은 쟤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교집합했을 때 그게 X가 되었대. 그렇다는 얘기는 A가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겠다. 그치? 그래서 X가 A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를 막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냥 통째로 보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요만큼과 요만큼을 합집합했을 때 A가 됐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그대로 X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X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얘는 당연히 변형을 좀 해야 되는데, 얘는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A 빼기 B라고 변형하는 것쯤이야.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지? 지금 A 빼기 B인 거지,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집합 X의 개수. 근데 집합 X는 뭐냐면은 보니까 집합 A의 부분집합이야. 집합 X는 뭐라고? A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결국은 뭘 구하라는 거냐면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근데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A-B의 원소는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집합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건이 있는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우리는 다시 디자인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지.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뒤 그 각각의 원소가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셈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A 빼기 B는 좀 구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지? 그래서 A 빼기 B 이거는 구해주게 되면 A에서 B를 빼면은 1, 2, 3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남네요. 맞죠? 그럼 그 벤 다이어그램 좀 그리자.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X가 있고 그 X 안에 뭐가 있어? A 빼기 B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원소들을 각각 채워 나갈 건데 A 빼기 B 안에 1하고 2하고 3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은 1, 2, 3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니까 남은 원소가 뭐란 거야? 4랑 5란 말이야. 그럼 4랑 5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니? 라고 물었을 때 여기 안으로 못 들어와. 여기 아니면은 여기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4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 그래서 두 가지. 아니 마찬가지로 5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5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어디야?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그 둘을 뭐 해줘야 돼? 곱해서 답을 내주면 되고, 그래서 가능한 x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아니 선생님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x를 내가 다 세보려고 직접 4개 한번 만들어 보자. 일단은 x 안에는 1하고 2하고 3은 반드시 원소로 일단 들어가야 돼. 1, 2, 3 1, 2, 3 1, 2, 3 1, 2, 3 맞아? 그 상태에서 4 입장에서는 얘가 원소로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4를 하나만 포함하는 거, 4를 포함하는데 5도 같이 포함하는 거, 5를 하나만 포함하는 거, 그리고 4랑 5를 둘 다 포함하지 않는 거. 이런 느낌으로 x가 될 수 있는 집합은 4개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래서 4가 이쪽에 들어가거나 이쪽에 들어가거나 5가 이쪽에 들어가거나 이쪽에 들어가거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집합 x를 직접 세볼 수도 있겠다. 됐죠?